가슴 안에 네 모습 지우며 살아. 내 마음을 다 주어도 부족한 사람, 목이 메어 더는 부르지 못해. 맘의 상처가 더 커져만 가고, 지우려고 애써도 지울 순 없어. 그리운 네 모습이 언제나 맴돌아. 나의 두 눈 속에 네가 베여 자꾸만 차올라. Goodbye day,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네요. Goodbye day, 시간아 멈춰줘. 그댈 보낸 맘이 죄되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사람아, 네가 생각나 늘 가슴 응답하라 CQ.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응답하라 CQ 6회에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좀 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번 시간에도 직접 현장에 나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응답하라 CQ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게. 내가 사랑이 모자라 그댈 보내고 울어요. 가슴 아픈 사랑 다시는 그대 하지 말아요.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그댈 보낸 맘이 죄되어도 아프고 아픈 날. Goodbye day, 사랑이 가네요. 우리 함께 보낸 추억마저 다 가져가네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이별하는 날. 안녕하세요. 네, 개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생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박재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뜻인 또 작가님이시기도 하시네요. 예, 책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나이 60이 돼서 성공 스피치 코칭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제가 작가라는 말이 많이 어색합니다. 책 소개를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과거 학창 시절 때부터 발표 불안과 무대 공포증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 40이 넘어 우연히 스피치를 배워서 그 발표 불안과 무대 공포증을 조금씩 이겨나가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스피치 강사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눈물겹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그러한 저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엮은 책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회재난, 예,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뭐 극단적인 선택, 그 뉴스를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개인적인 그런 의견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 또한 과거 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했었고요.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일을 하는 강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소식을 접하고 정말 한동안 마음이 참 무겁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번 그 서희초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에 이어서 우리 대전 지역도 또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교사들의 이러한 극단적 선택이 그동안 계속 쌓여만 왔던 어떤 교권의 추락이라든지 교권의 침해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의 울부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되시나요? 교육 현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이제 사건 사고들을 이제 그동안 이 선생님들이 확실한 보호막이 없이 담당 선생님이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고 학생의 학부모들이 내 자식 잘못이 없는데 관리 못한 선생님이 탓이라며 이 교육청에다 끈질기게 민원을 제기 뭐 한다든지 뭐 심지어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협박까지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또 개인 전화나 문자로 언어 폭력까지 가하는 그러한 정말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갑질이 최근에는 정말 도가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앞전에 그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됐죠. 전국의 선생님들의 하나된 집회로 인해서 9월 21일 날에 교권 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부분에서는 무슨 이유가 됐든 반드시 선생님들이 면책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학교의 모든 민원 처리는 반드시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원의 어떠한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다시는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더 이상 학교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라며 마냥 행복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저는 꼭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나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내가 내든 좌태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은 나이트 내게 또한 너의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우리 인생은 길어 미러 속에서 난 미러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은 오는 거야. 차가운 밤의 시선 초라한 날 감추려 없이 뒤척였지만 수많은 별을 막기 위해 난 떨어졌던가 이제 수천 개의 찬란한
사회 재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스튜디오가 아닌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저 또 여기 밖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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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교사들의 사망 사건 많이 접하셨잖아요. 이것 또한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현직에서 계시다 보면 다른 분과 다르게 또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확실히 현장에 있으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좀 일반인과 느낌이 다르죠.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우선 약간 공감도 되고 또 직접적으로 내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약간 사기가 좀 저하되고 집단적으로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그런가요? 어떤가요? 다들 나도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지, 나도 저때 힘들었었지, 다들 경험이 있어서 모두 다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선생님만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문제점은 처음에 그 아동학대 방지법이 이제 실제 통과가 되고 현장에서 적용이 됐을 때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이 이게 좀 지도에, 그러니까 이 법안의 실효성이 현장과 좀 맞지가 않다라는 게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 법이 적용이 됐을 때도 좀 뭔가 법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현장에서는 사실 이 법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위에서는 딱히 그 의견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할까요? 네. 아무래도 아이들은 누구나, 모든 아이들은 다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 지도가 안 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어떤 인권이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있는 교실에 나머지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나머지 아이들도 분명 수업받을 권리도 있고, 그 아이들도 선생님의 지도와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생각한 뭔가 현실성 있는 법안이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이 사건을 정말 접하면서 가장 마음 아프셨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가장 공감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도 또 학부모도 아이들도 서로가 이렇게 다 소중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서희초 선생님을 봐도 이제 몇몇 아이들이 힘들게 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 아이들도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들도 소중하죠.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존중? 이게 그 뭔가가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네. 나도 소중하지만 당신도 소중하다. 당신이 소중한 만큼 나도 소중하고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하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게 솔직히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법 이전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어떤 법 위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관습이라든가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있다면 법을 가지고 하기 전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해준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되게 상당히 이게 원론적인 말이라 현실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서로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이라도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이제 교사 집단에서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들이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 대다수께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크게 볼 것들인데 이거에 다 같이 공감을 해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또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반드시 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응원, 격려 이런 것들이 또 저희들은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또 부응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줄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곳 그곳으로 가네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랄랄랄랄랄랄라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나서 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전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좀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인터뷰를 접하면서 어떤 느낌이시고,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 의견을 우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요. 네. 네. 우선 매일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냥 올 것이 왔다라는 느낌? 그리고 저 죽음이 내 죽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착잡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서희초 선생님들 일에 교사들이 매주 수십만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얼마 전에 또 다녀오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떠셨나요? 분위기가? 네, 우선 씩씩하게들 모였지만 네. 막상 집회가 시작되니까 선생님들 집단이 굉장히 모범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줄을 맞추고 쓰레기 하나 없이 정말 그 집단에서 나가는 사람 한 명 없이 정말 집회에 계속 참여했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그 집회 연설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구호를 외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으니 공감이 되면서도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선생님만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손발을 묶은 그 법 개정이 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서희초 선생님 사건이 지금 한 두 달여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건들이 파헤쳐졌지만 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교육사법이 특화됐고는 있지만 지금 아동학대법, 가장 문제가 되는 아동학대법은 지금 그대로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산재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좀 우선시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신 거죠? 네. 이게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공감되는 말들과 이런 격려 같은 걸 받지만 그거는 한때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 일상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법 개정만큼 시급한 게 없지 않나. 왜냐면 지금조차도 그 서희초 선생님의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내몰린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게 교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꼭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혹시 좀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정말 일상적으로 겪었던 비상식적인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린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라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정말. 그냥 바라는 게 하나 네, 있고. 네. 네. 그 아동학대법 개정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가르칠 수 있는 권리만 보장해달라. 단지 그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달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외치려고 거리에 나앉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착잡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하루빨리 선생님이 바라시는 그런 법 개정이 빨리 이루어져서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좀 예전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교사와 학생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나라의 근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이 공감됐을 때 교육부는 어서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시민분의 인터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연재난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기후하고 지금 기후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를 언제부터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하고 뭐가 다를까, 그리고 지금 그 문제점들이 왜 생길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어서 어렸을 때 우리가 느꼈던 겨울이나 지금 느끼는 겨울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춥기도 했지만 이게 겨울에 느낄 수 있는 그 한기하고 요즘에 겨울에 느끼는 한기는 제가 많이 다르다고 피부로도 느끼고 시각적인 것도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뭐 일례로 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냇가나 아니면 강가가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가게 되면 살얼음이라든지 이런 걸 딱 얼음 있는 걸 보고서 이게 겨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계절을 지내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었는데, 요즘에는 강가나 이런 데를 가면은 얼음 어는 게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예, 이게 왜냐면 공해이기 때문에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기후가 따뜻하니까 강이 어는 거는 진짜 춥지 않으면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강가나 저수지 보면은 심심치 않게 강이 얼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보기가 너무 힘들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그만큼 일반화되었고, 우리가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느꼈던 그런 감정하고 요즘에 느꼈던 감정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그것이 이제 겨울을 제가 얘기했지만 여름 같은 경우도 우기라는 게 생겼잖아요. 예,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건데 장마철에 내리던 그런 비가 없어지고 우기라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폭우가 내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를 이제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이 자연재해로 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가 되고, 뭐 지금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과거에 있던 그런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주기도 짧아지고 크기도 커지고, 그런 것이 이제 점점 진화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게 된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지켜봐야 되냐, 어떤 시각으로 지켜봐야 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관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석탄 연료가 많이 중지되어서 하고 있지만, 뭐 아무래도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석탄 연료를 많이 떼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뭐 매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비롯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온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바꿔 나가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변화된 그런 습관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종이봉투를 사용하고, 뭐 아니면 생활 습관 중에서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줄이고 일회용 같은 것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그것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은 회복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함께 실행을 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혹시 또 다른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자연재해는 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 같은 것을 일단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그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지변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고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인식 전환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네. 지금까지 송현상님의 자연재해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난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너 왜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 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리인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웬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 세월은 왜 철없는 날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약속해 지금 너 만나는 그에게도 내게 그랬던 것처럼 예쁘게 웃어주니 너처럼 좋은 여자의 사랑받는 그 남자 너무 부러워 넌 행복하니 네 옆에 지금 그 남자가 있는 게 우리 다시 맺어질 수가 없는 이유인가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웬 말이 안 돼 시간이 너무 흘러 알게 되었는데 너를 울리지 않고 아껴주는 법 세월은 왜 널 잊는 법을 알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저는 그 기후 기상이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다가 또 최근에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너무 불안해요. 일단 그 바다의 대량의 오염수가 아주 장기간 동안 버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짧은 시간에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바다가 점차적으로 오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정이 그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과연 투명하게 또 지속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줄 것인가, 그게 좀 의심이 많이 가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신뢰가 가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원전 말고 뭐 또 다른 어떤 관심사가 있으신가요? 사회재난에 대해서요. 사회전환도 좋고 또는 자연전환도 좋고요. 기상이변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실제로 체감하는 그 기후도 네. 매년 그 변화가 크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지고 또 점점 더 습해지고 있고, 또 겨울도 작년보다는 조금씩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제가 가꾸는 화단이나 저희 부모님께서 가꾸시는 텃밭의 어떤 작황도 매년 변화가 커요. 네. 그런 걸 실제 생활에서 실제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먼 훗날의 그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큰 위기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방책, 대비책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물건을 많이 소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기도 좀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저는 사실 전기청소기도 얼마 전에 고장이 났는데 새로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빗자루를 쓰고 있어요. 여름에도 에어컨을 굉장히 제가 참았다가 조금씩 틀고 그렇게 하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과연 한 번씩 그런 회의가 들 때 있어요.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이웃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실은 시민운동 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변화, 그리고 어떤 사회 제도의 좀 강력한 변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의 사회재난 그리고 자연재난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な記憶言葉にならない、ここにある想い、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それだけでこの心はできてる、もしかしたらもしかしたら君に気づいてと今もその胸を打ち鳴らす。네, 또 다른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작년쯤에 미국의 어떤 큰 도시에서 그 마약 문제로, 그러니까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 길거리에 방치되고, 그리고 태연하게 그 길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그런 실태를 다룬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병이 들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럴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여러 가지 마약 그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마약을 복용하는 연령대도 지금 뭐 중학생이나 청소년으로 어려지고 있고, 또 복용하는 그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얼마 전에는 경찰관이 또 마약을 단체로 그렇게 복용했다. 그래서 그 마약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 생활에 가까이 침투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느낌이 들죠. 그 사람들에 의한 범죄, 그것도 무섭고, 혹은 나나 내 가족이 언제 마약에 노출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도 들고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그 사회가 병이 들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 미래도 같이 이렇게 암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 마약 유통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다 찾아내서 좀 근절을 해주시고, 또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좀 중하게 그 죄를 물어서 이런 일들이 좀 마약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마약 사범을 다루는 문제도 엄격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전에 무슨 상의 없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답이 이렇게 슬슬 나오는 거 보면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그렇게 특별히 사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해지고 많이 보도가 되어진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군요.
2회에 걸쳐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사회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응답하라 CQCQ 9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